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베라는 남자에 대해서 책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베라는 남자는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어요. 프리드릭 베크만이라는 스웨덴 작가의 장편 소설인데 굉장히 표지라든지 이런 게 창문을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과 비슷해서 저는 처음에는 같은 작가가 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스웨덴 작가가 쓴 소설이란 공통점 때문에 아마 일러스트나 책 크기 같은 거를 다른 출판사들도 비슷하게 한 것 같고요. 되게 다르지만 비슷한 따뜻함이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오베라는 남자는 앞에서 이 표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되게 까칠해 보이고 불만이 많아 보이는 그런 백인이에요. 백인 할아버지예요. 근데 3분의 1 정도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이 아저씨 짜증을 계속 내가 읽어야 되나, 이 아저씨는 왜 이렇게 모든 것에 짜증이 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짜증만 내고 정말 이해 안 가는 불평불만 많은 그런 고지식한 노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을 지나서 총 한 39챕터 정도 되는데 한 12챕터 이후로 지날 때 정도 되면은 되게 이 오베라는 캐릭터에 대해 공감이 가고 막 마음이 측은하면서도, 그리고 왜 이 아저씨가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원칙에 이렇게 얽매여서 사람들을 피곤하고 자기를 피곤하게 하면서 사나 하면서 되게 측은한 마음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소설을 다 읽고 나면은 되게 따뜻하고 재밌고 그리고 감동스럽고 슬프기까지 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여러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꾸준히 베스트셀러 소설 부분에 올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베라는 캐릭터를 설명하는데 정말 상당 부분의 소설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 오베라는 캐릭터가 너무 특이하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 일화가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 생각이 나는 게 오베의 그런 고지고대로 말하지만 진실만을 얘기하고 남한테 뒤에서 남의 다른 소리를 하지 않고 남이 있었던 일을 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근데 그 일화는 이제 엄마가 죽고 나서 오베랑 아빠만 남게 되는데, 어느 날 아빠가 일하는 그런 철도 회사에 놀러 가게 되거든요. 근데 철도 회사에 아빠랑 같이 일하는 동료가 승객들이 놓고 간 분실물을 그냥 자기가 가져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묵인을 하다가 오베가 그 당시에 갑자기 무엇을 하나 주웠는데 두꺼운 지갑이었어요. 근데 그 지갑에는 정말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양의 돈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저씨가 뺏으려고 했을 때 아빠가 그걸 저지시켜주고 아빠랑 같이 경찰서에 가서 돌려주고, 그리고 그 지갑이 워낙 큰 돈이 들어있으니까 또 다른 소지품은 없었냐고 물어보는 경찰관의 말에 아빠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려주고 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된다. 그리고 남이 아무리 내가 알고 있더라도 남에 대한 험담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제 큰 오베의 성격 중에 줄을 이루는 그런 캐릭터들이 일화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그런 일화로 성격이 꾸준히 가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나오는 오베라는 남자는 정말 자기가 믿는 원리 원칙대로 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자신의 그런 인격이나 그런 성향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그냥 그대로 살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큰 일화들이 저를 만든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저만의 특징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무리 소설이라서 이 사람을 설명하는데 그런 일화가 사용됐지만 저도 그냥 공감하는 점이 꽤 많고, 저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일화를 얘기하자면 그 대학교 때 교양 시간에 나쁜 남자라는 영화를 보고서 그 영화 감상평을 내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재현 씨가 나오는 영화인데 조재현 씨가 조직폭력배로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대학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여자를 파멸로 몰고 가는 내용인데, 결국에 대학생이었던 그 여자분이 성매매 여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여자분이 책방에 갔다가 그냥 책을 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페이지를 찢어서 훔쳐요. 근데 그런 특징을 발견하고서 그 여자분 옆에다가 지갑을 탁 두거든요. 근데 그 지갑을 그 여자분이 당연히 또 이제 가져가죠. 가져가서 화장실에 가서 현금만 빼고 탁 버리는데 이제 그 여자가 가져간 게 들켜진 거예요. 근데 그 지갑에 막 몇억 원이 있었다는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그 여자분이 사채를 쓰게 되고 결국에 사채를 갚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성매매까지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게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어느 사람한테나 일어날 수 있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남의 지갑을 가져가는 일은 솔직히 좀 큰일일 수 있지만 그냥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뭐 100원짜리 주를 주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뭐 사람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 첫 영화였고 그래서 그 뒤로는 저는 이제 막 화장실 개인 칸에 이제 막아서 딱 들어가 있는데 뭐 휴지 같은 데 위에 10,000원짜리가 올려 있어도 작지 않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오베가 그 오베라는 성격을 설명하는 그런 일화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러브스토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러브스토리라고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 오베라는 남자가 아버지도 돌아가신 후에 철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쫓겨난 후 그냥 철도를 청소하는 사람으로 지내게 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자가 빼고는 다 흑백으로 보이고 또 작가가 설명하기에는 오베는 언제나 세상을 흑백으로 봤는데 오베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컬러는 그 여자였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문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았던 부분들을 보면은 232페이지에 이제 그 오베가 사랑하는 여자 이름이 소냐인데 소냐가 가진 정말 사랑하는 두 생물체인 아버지와 고양이가 죽었을 때 이제 하는 말이에요. 소냐는 지금보다 2배 더 날 사랑해줘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오베는 두 번째로 또한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했다. 그는 그러겠다고 했다. 그가 지금껏 그녀를 사랑했던 것보다 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음에도. 이런 말도 진짜 로맨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냐가 죽고 나서는 오베가 항상 소냐를 생각하며 소냐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할까를 염두에 두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결정을 하거든요. 소냐가 죽은 지 오래됐는데도 항상 소냐를 생각하면서 소냐와 함께하는 것 같이 살고 있는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좀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이제 소냐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410페이지에 보면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집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소냐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처음에는 새 물건들 전부와 사랑에 빠져요. 매일 아침마다 이 모든 게 자기 거라는 사실에 경탄하지요. 마치 누가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들어와서 끔찍한 실수가 벌어졌다고. 사실 당신은 이런 훌륭한 곳에 살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러다 세월이 지나면서 벽은 바래고 나무는 여기저기 쪼개져요. 그러면 집이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해서 사랑하기 시작해요. 온갖 구석진 곳과 갈라진 틈에 통달하게 되는 거죠. 바깥이 추울 때 열쇠가 자물쇠에 꽉 끼어버리는 상황을 피하는 법을 알아요. 발을 디딜 때 어느 바닥널이 살짝 휘는지 알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옷장 문을 여는 법도 정확히 알죠. 집을 자기 집처럼 만드는 건 이런 작은 비밀들이에요. 라는 문구가 나오거든요. 오베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자동차와 집이거든요. 근데 그 집과 사랑을 연결한 소냐의 그 비유 능력도 정말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처음에 그런 정말 불타는 사랑, 정말 믿을 수 없다.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가지게 되었지? 하는 그런 사랑에서부터 이제 그 사람의 모든 흠과 틈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더 잘 다룰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모든 그런 사람들의 비밀들을 알게 되면서 정말 사랑이 완숙하게 되는 그런 사랑을 저는 이 문구에서 읽었거든요. 정말 로맨틱한 것 같아요. 이 오베라는 남자라는 소설의 사랑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베라는 남자가 소냐가 죽고 나서 만나게 되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오베가 항상 불평불만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츤데레라는 것이 밝혀지거든요. 그 투덜투덜하지만 원래 다 해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 뭐 이를테면 고양이가 길 고양이를 어떻게 하다 자기 신의 집에서 키우게 됐는데 끝까지 자기 고양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루에 2번 물도 주고 밥도 주고 그리고 꼭 자기가 산책할 때 같이 고양이랑 나가고 그다음에 고양이를 위해서 어떤 강아지한테 복수하려다가 결국에 포기하지만 복수 계획도 꾸미고 그리고 또 고양이가 소냐를 사랑하는 마음에 소냐를 따라서 이제 사후세계로 가려고 오베가 자살을 계속 시도하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내가 죽은 걸 보면 얼마나 당황할까 막 하는 마음에 되게 고양이를 배려하려고 되게 조심조심하고 고양이가 잠자는 순간에 자살하려고 하는데 고양이가 깨면 어떡하지 하고 조심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진짜 오베가 정말로 동물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그 앞집에 이사온 어떤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의 주부, 가정주부, 그리고 남편, 그리고 몇 명의 아이들이랑 이제 엮이면서 오베랑 정말 오베의 새로운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 여자는 막 뭐든지 그냥 부탁을 해요. 눈치를 살짝 보면서, 왜냐면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근데 결국에 오베는 다 들어주거든요. 그 모든 거를.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도 맨 처음엔 틱틱거리는 것 같다가도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그런 사람이 오베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쪽에 가면은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주는데 정말 감동적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볼만하고, 그리고 오베라는 남자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한 남자가 있는데 이제 그 남자랑 이제 굉장히 늙어서 소냐가 죽은 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화해를 하게 되고 이제 그 남자랑 이제 어떻게 화해를 하게 되고 어떻게 잘 지내게 되는지 나오는 일화는 정말 마음이 뭉클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고양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꽤 상징적이고 등장 동물 중에 하나인데요. 길고양이다 보니까 꼬리가 잘렸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일러스트에서는 꼬리가 정말 길잖아요. 왠지 일러스트레이터가 이걸 분명히 읽고 쓰셨겠지만 좀 더 실감나게 꼬리를 반쯤 잘려서 그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다 읽고 나니까 이 일러스트를 보고 생각이 났고요. 평생 말이 없고 평생 사브 자동차, 스웨덴산 자동차만 고집하고 평생 자신의 일만 사랑하고 그 일에 대한 불만이 없고 꾸준히 하고 그리고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해서 그 여자를 위해 집을 짓고 같이 살다가 그 여자가 죽은 뒤에는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싶은 바람으로 그 여자를 따라 죽으려고 결심을 하는 한결같은 남자 오베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그가 아내가 떠나자마자 이제 새로운 가족들 그리고 사람들의 만남으로 자살을 실패하면서 결국엔 자살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궁금하시면 이 소설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아내랑 있을 때랑은 또 다른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이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마음이 따뜻한 소설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무언가 츤데레 캐릭터의 귀여운 그리고 고양이와 강아지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인물에 대한 묘사가 정말 재미난 소설을 찾고 있으시다면 이 오베라는 남자라는 소설도 추천할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소설이나 책을 가지고 와서 리뷰를 할 거고요. 그동안 잘 지내시고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